행복학 개론. 행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일상에서 나 요즘 참 행복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무척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크게 주관적 안정감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적 만족감과 삶의 의미 부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감정 상태에 있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으로서의 탁월함을 발휘하며 사는 삶을 행복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쁘거나 즐거운 감정만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얻어지는 만족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심리학의 자기실현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탁월은 타고난 재능을 의미하기보다 계속된 훈련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치로 키워가며 선한 행동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을 느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최소화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단순히 방탕한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평온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야말로 행복이라고 본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욕망이나 지나친 욕심을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행복을 내면의 평정과 덕의 실천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이 관점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감과 유사합니다. 즉,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20세기 후반까지 심리학은 주로 정신병리, 우울증, 불안장애 등 부정적인 상태를 연구하며 문제를 교정하거나 치료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마틴 셀리그먼을 주축으로 긍정심리학이 대두되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심리적 결핍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합니다. 셀리그먼은 행복을 펄마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펄마란 다음 5가지 요소의 약자입니다. Positive emotion, 긍정적 정서, 기쁨, 감사, 사랑 등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상태, Engagement, 몰입,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빠져들어 몰입하는 경험, Relationships, 관계, 타인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Meaning, 의미, 자신의 삶이나 행동이 더 큰 가치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 Achievement, 성취, 개인적 성취감, 목표 달성, 성장 경험. 이 5 요소가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깊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행동 가이드를 제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일기 쓰기,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몰입 경험 만들기,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관계 맺기, 봉사나 기부를 통해 삶의 의미 부여하기,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헝가리 출신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 개념도 행복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몰입은 사람이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할 때,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코딩이나 수학 문제를 풀 때 완전히 빠져들어 자신이 처한 환경조차 있는 경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집중력과 만족감이 극대화되며 활동을 마친 후에는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과 과제 난이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쉬운 과제는 지루함을 유발하고 너무 어려운 과제는 좌절감을 부르기 때문이죠. 적절한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이런 몰입 경험을 생활 곳곳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 또는 감정적 만족을 넘어 의미 있는 삶과 깊이 연결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한다
말을 남겼는데 이는 나치 수용소의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든 그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삶을 지속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현대 철학자들도 단순히 기쁘거나 슬픈 감정만을 논하기보다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서사가 탄탄해지면 사람은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장폴 사르트르나 알베르 카미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에만 머무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선택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효능감, 자율성, 주도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이 행복의 핵심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행복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뇌과학의 발달과 함께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긍정적 감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적절히 유지되면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사람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호응이나 스킨십, 따뜻한 언어적 표현 등을 통해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물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만으로 행복을 100%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하고 사회적 심리적 요인도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과학적 발견은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운동, 수면, 식습관 등이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요소가 넘쳐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SNS 등이 손쉽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 보상은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장기적인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독 상태에 빠지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나 관계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고 뇌의 보상 체계가 무뎌지면서 점점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또 다른 행복의 방해 요소는 사회적 비교입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편집된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심리학 연구들은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NS 속 타인의 모습이 실제 삶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새롭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상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산 직후에는 신나고 행복하지만 몇 주 지나면 그 휴대폰이 평범해지고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높은 자극을 찾기만 하면 순간적 기쁨은 늘어날지 몰라도 근본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훈련이나 의미 찾기가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기록하거나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쳇바퀴처럼 계속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1. 감사 일기 쓰기. 하루 중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은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권장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삶의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긍정 정서와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몸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도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의미 있는 목표 설정.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의미 중심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취라도 이뤄내면 스스로를 칭찬해줍니다. 이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어 궁극적 행복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줍니다. 4. 긍정적 관계 맺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관계에서 받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주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대화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자신만의 몰입 영역 찾기.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예술 활동일 수도, 스포츠나 게임일 수도, 아니면 학업의 특정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적절한 난이도를 설정해 꾸준히 도전하면 몰입감과 성취감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점차 축적될수록 우리 뇌는 이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삶 전반에서 활력을 느끼기 쉽게 만듭니다. 삶과 행복, 그리고 우리의 태도.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철학은 공통적으로 행복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발견하는 면모가 강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함께 찾아옵니다. 불치병, 갑작스러운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등 피할 수 없는 난관을 마주하면 행복을 논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의미를 찾아보거나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 학파, 그리고 현대의 긍정심리학이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행복론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행복을 단지 감정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접해온 여러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이 모두 삶 전체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의미, 감정과 이성,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유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복학 개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긍정적 정서와 삶의 의미를 함께 중요시한다. 고대 철학에서는 탁월함, 정신적 평온, 덕과 내면의 안정 등을 중요한 행복 요소로 강조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 심리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행복을 연구하고 있으며 PRMA 모델, 몰입, 감사 훈련, 긍정적 관계 등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존주의적 관점은 본질적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세상에서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자기 주도적 삶과 연결된다. 뇌과학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행복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적 심리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쾌락의 쳇바퀴나 SNS 비교 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 훈련과 자기만의 가치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행동 실천으로서 감사 일기, 몰입 경험 찾기, 의미 있는 목표 설정, 긍정적 관계 맺기 등을 습관화하면 행복의 문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 결국 행복이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행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길 바라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행복을 점차 발견해가길 응원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